안녕하세요. 방덕 김주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클럽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클럽벨 이야기는 그렇게 막 많이 잘 안 합니다. 소마인바디 유튜브 채널이든 여기서든 제 블로그에서든 사실은 클럽벨 이야기를 그렇게 잘은 안 해요. 제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사실 클럽벨 교육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홍보하는 영상을 한 번씩 올리거나 홍보 자료를 올리거나 그 정도인데, 주로 페르시안밀 혹은 메이스벨 관련 영상이 주를 이루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클럽벨에 대한 교육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네, 재밌죠. 제일 많은 인원이 클럽벨 워크숍에 많이 참석을 하시고, 최근 한 1년 사이에 대부분 클럽벨 워크숍에 많이들 오셨어요. 내가 고대 운동에 대해 백날 떠들어봤자 결국엔 클럽벨이구나. 네, 아직은 클럽벨의 시대입니다. 하여튼 자, 클럽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사실 예전에 블로그에 연재했던 글을 바탕으로 이제 조금 제 추가적인 현재 의견까지 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 휘두르고 있는 저 클럽벨, 바스타니 클럽벨, 이제 제가 만든 클럽벨입니다. 이 클럽벨의 이제 탄생 비화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클럽벨 처음 배운 게 2012년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2011년에 인디언 클럽을 배웠고요. 그리고 기억엔 없지만 6살 때 인디언 클럽을 했던 사진이 있어요. 곤봉체조죠. 어쨌든 소마인바디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져 있는 클럽벨 영상입니다. 2013년에 바다에 가서 클럽벨 휘두른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했었고,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클럽벨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고대 운동이라는 이제 개념을 아직은 잘은 모를 때였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제 보긴 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고, 인디언 클럽과 클럽벨로 이제 간접 경험만 좀 했던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룰 수 있는 당시의 움직임으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다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클럽벨을 구하기 좀 쉬워졌지만 당시에는 클럽벨 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이탈리아에서 직배송 받아서 이제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어렵게 구했던지라 이제 열심히 스카손논의 영상도 보면서 매뉴얼도 보면서 열심히 연구해서 영상을 열심히 올렸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영상에 댓글을 남겼어요. 당신 그거 메이스벨로 해보지? 이런 식의 댓글이었는데, 일종의 비아냥 같은 거였거든요. 도대체 메이스벨이 뭐길래? 그래서 한번 궁금해져서 메이스벨을 직접 구매해서 하기 시작했죠. 네, 2013년입니다. 네, 당시 소마인바디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인데 지금 봐도 정말 형편이 없네요. 스스로도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계속 힘으로만 하는 것 같고 이게 맞는 건가 싶고, 그래서 결국에 클럽벨의 기원이 된다는 페르시안밀과 메이스벨이 있는 인도 이란, 이곳에 가서 배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클럽벨이랑 이제 기존의 고대 운동, 이란과 인도에 사는 고대 운동과의 이런 차이, 그리고 각 도구마다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장단점 그리고 한계 이런 게 좀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다녀온 뒤로는 이렇게 테크닉도 엄청 깔끔해지고 좋아지긴 했는데, 물론 지금보다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2015년 첫 인도이란 방문 이후로도 계속 꾸준하게 인도이란 방문하고 대회 출전하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제 힘의 집 설립하고 그곳에서 계속 수련을 하고 고대 운동을 알리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좀 많이 발전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 소매틱 관점으로 몸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크게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이제 모습인데 같이 하는 동료들도 생기고 리듬감도 옛날이랑 좀 다르죠. 단순히 바이브만 다른 게 아니라 디테일한 테크닉들이 거의 아예 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인도 이란 간다고 그들처럼 잘할 수 있지 않다. 불가능하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사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실제로 내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운동을 할 때 그 관점을 가지고 한다면 정말 힘든다고 생각해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을 배울 때 그런 관점들이 있죠. 이 관점부터 뜯어 고쳐지지 않으면 사실 간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도구의 구조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구를 만들 때 그 도구가 이제 생겨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든 사람의 의도가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존하는 많은 클럽벨들이 대부분 그 창작자의 의도가 고대 운동할 때 그 사람들의 그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클럽벨을 열심히 해도 고대 운동 하는 사람들의 그 바이브, 그 리듬,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클럽벨들 모양이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클럽벨을 만들기 전에는 이런 클럽벨들을 썼습니다.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썼는데, 막상 고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도구의 재탄생에 대한 욕구를 좀 느껴서 결국에는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수정한 거는 바로 볼 구조예요. 페르시안 밀의 저 볼 구조를 따왔는데 포멀이라고도 합니다. 방망이 끝에 달린 볼의 구조가 이 그립에 굉장한 효율을 가져다 줘요. 저건 이제 페르시안 밀의 구조인데, 페르시안 밀을 대부분 안 해보고 이제 클럽벨부터 잡아보기 때문에 이 효율을 그냥 건너뛰고 바로 악력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횟수를 많이 못하고 빨리 내려놓게 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효과를 누리기 전에 전환이 제일 먼저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몸 앞에 세워서 균형을 잡고 한다라는 걸 이제 전제하에, 물론 이제 어깨 기대면서 하는 게 사실 더 편하고 좋긴 한데, 세워서 한다는 전제하에 이 새끼손가락으로 저 볼 바닥 있죠. 볼 바닥이 굉장히 평평하거든요. 저 평평한 볼 밑동을 받쳐서 들면은 손목의 굽힘 없이도 방망이를 내 몸 중심 가까이 둘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팔꿈치의 위치가 몸통보다 약간 뒤에 위치하고 한 100도 이상의 각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페르시안 밀을 두고 세워야 이 모멘텀이 작아지니까 팔에 불필요한 긴장도 사라지고, 덕분에 페르시안 밀도 한 번씩 휘두를 때마다 나머지 한 개의 페르시안 밀을 지탱하는 팔은 쉬는 거예요. 한 번 쉬고 한 번 쉬고 한 번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좌우 반복을 더 오래 할 수 있겠죠. 이런 볼 구조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클럽벨들은 이제 페르시안 밀 같은 그립을 하려고 하면은 손목이 꺾인 채로 클럽벨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손목의 부담을 덜려고 팔꿈치 각을 90도로 유지한다. 그럼 전환이 엄청 불탑니다. 이두근도 너무 힘들고. 물론 등 근육으로 버틴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결국 등도 결국엔 지칩니다. 싱글 클럽벨 운동은 이제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서 그나마 렉 포지션이 스쳐 지나가듯이 나올 수 있는데, 특히 더블 운동은 이제 쥐약이죠. 전환이 너무 쉽게 피로해져서 장시간 고반복을 못합니다. 충분히 한 10분 정도를 여유있게 해야 이 진자 운동 몰입도 되고, 그 클럽벨 무게 끝에 걸린 그 무게의 감각, 관성 과부하 감각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게 정말 몸에 배는 거예요. 휘두르기 감각 운동을 하는 게 고대 운동 모든 도구들의 이제 창작 의도다 라고 한다면, 이 클럽벨은 거기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각에 도달하기 전에 그냥 전환만 조지고 끝나거든요. 물론 하고 나서 전환 자극 좋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현대인들이 자극 중독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고대 운동은 자극을 위한 게 아니라 감각을 위한 거예요. 감각과 자극은 다릅니다. 네, 클럽벨 구조의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손잡이 굵기가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무게가 조금만 무거워져도 손잡이 두께가 너무 굵죠. 그러니까 애초에 창작자가 저렇게 굵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전환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클럽벨은 악력 발달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정하고 거기에서 최적화된 뭔가 구조를 생각해냈겠죠. 그게 이제 단순히 생각하면 손잡이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클럽벨 말고도 악력을 기를 수 있는 도구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왜 인도 이란 사람들은 그립을 그렇게까지 굳게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전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이거죠. 지금 보이는 저 볼을 이제 잡고 있는 저 그립을 보면은 충분히 가는 방망이에 네 번째 손가락만 볼에 딱 걸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을 걸치는 정도, 그 정도의 힘만으로 충분히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게 꽉 찌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소마인바디 고대 운동 워크샵, 페르시안 밀 워크샵에서 이제 실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으로 걸치는 그립의 힘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인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모든 분들이 이거를 시도해 보실 수 있도록 파트너 지어드리고 그 감각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오늘의 결론, 방망이는 사람만 휘두를 수 있습니다. 방망이는 인류의 가장 숭고한 직립보행과 괴를 같이 하는 원형적 움직임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진 몸의 기관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뇌에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뇌에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딱 3가지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얼굴, 발, 그리고 손입니다. 악력이 인간의 몇 배나 되는 침팬지, 오랑우탄과 같은 영장류들은 사실 사람처럼 방망이를 휘두르는 게 불가능해요. 아마 이건 다 모르셨을 텐데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침팬지한테 망치질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못을 내려치어야 되는 그 임팩트 순간에 망치가 딱 그 타점을 빗나가요. 망치 끝에 그 무게로 못의 머리를 정확하게 내려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침팬지가 가진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의 비율의 차이 때문인데, 사람은 한 10대 6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데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들은 평균적으로 10대 4 정도의 비율을 보입니다. 이 짧은 엄지손가락 때문에 이 휘두르는 타격을 정밀하게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침팬지는 사람을 찢어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밀함은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이 검지 대비 엄지손가락 길이 비율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는 이 세로 형태의 원형의 기둥, 이걸 이제 잡기에 굉장히 이제 좋은 손바닥 관절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손목, 손허리 관절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은 이걸 오목하게 변형을 시켜서 원통형 기둥을 손바닥에 꼭 맞게 접촉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침팬지는 이게 없어요. 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컵을 이렇게 잡고 있는 이 쉬운 동작 자체도 침팬지한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침팬지는 이렇게 컵을 아래로 받쳐들어요. 네, 또 한 가지 재미난 실험이 있는데요. 과연 침팬지는 공을 던지면 시속 몇 킬로가 나올까? 사람은 뭐 빠르면 막 170km까지도 던지고 그러잖아요, 요새. 반면에 침팬지는 한 30km 이하로밖에 공을 못 던진다고 합니다. 이게 밝혀졌어요. 당연한 건데, 이 공을 빠르게 던지는 구속은 근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한 그 궤적,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공을 잡았다가 놔주는 이 운동 조절에 달려 있습니다. 이 조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체계가 우리 뇌에 탑재되어 있는 건데, 이게 다 전기 신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기능이라고 하죠. 인간의 근력이 여타 동물들에 비해 보잘것없고 강한 이빨도 발톱도 없었는데 생태계의 정점에 섰다 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방망이 휘두르기의 그 가치를 이제 조금씩 알 수가 있어요. 2002의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뼈방망이를 든 이 부족이 다른 부족을 이기고 살아남아서 최종 인류가 됩니다. 그 장면 이후에 바로 딱 우주로 전환됩니다. 이게 정말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영화 감독. 저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기존의 클럽벨이라는 거를 이제 실패작이라고 감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대 운동을 만난 뒤로 사실 클럽벨을 굳이 이렇게 막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나마 제가 휘두르고 싶은 클럽벨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착으로 만든 바스타니 클럽벨입니다. 이 고대 운동이라는 것에 이제 진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클럽벨을 시작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저도 클럽벨을 통해서 고대 운동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하게 됐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클럽벨이 고대 운동으로 이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는데, 기존의 클럽벨로는 이게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새로 클럽벨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고대 운동에서 말하는 그 원형적 움직임, 그 휘두르기의 가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느끼고 알아야 본연의 고대 운동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제가 진행하는 모든 교육에서는 당연히 제가 만든 클럽벨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판매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클럽벨, 현존하는 클럽벨 영상, 운동법 관련 교육, 그리고 판매하는 도구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고대 운동이라는 클럽벨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고반복해서 움직임 명상을 체험할 수도 있고, 더 무거운 무게로 더 많이 휘두르는 것에 도전해서 스포츠로서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도전을 할 수도 있어요. 도전하세요.